개구리와 방패만으로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라는 독일의 회사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역사는 포르쉐 356이라는 차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2차 대전 시기 포르쉐를 만든 포르쉐의 창업자는 전쟁이 끝난 뒤 제2차 대전에 전범으로 지목되면서 프랑스에서 약 20개월 동안 수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포르쉐라는 회사를 대신 맡아서 운영한 사람은 바로 포르쉐 창업주의 아들 페리 포르쉐였습니다. 당시 만 38세였던 페리 포르쉐는 작고 빠른 스포츠카를 타고 싶었지만 그가 원하는 차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차가 없으니까 직접 내가 만들고 만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만든 첫 번째 포르쉐의 양산형 스포츠카가 바로 포르쉐 356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창업주의 손자, 그러니까 356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 다시 한번 전설적인 차를 만들어내는데 이 차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포르쉐 911입니다. 이 차는 대략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나왔을 때의 컨셉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여기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딘이 사랑했던 550 스파이더부터 스포츠카 브랜드가 뭔 놈의 SUV를 만드냐라는 주변의 걱정을 싹 잠재우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카이엔과 마칸까지 포르쉐는 정말 모든 사람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포르쉐가 최근 영업이익이 9%가 아니라 무려 99%나 감소하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직도 저의 드림카로 남아있는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5년 7월 포르쉐 직원들에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포르쉐의 CEO 올리버 블루메였습니다. 이 사람은 폭스바겐의 CEO와 포르쉐의 CEO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현대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쓴 메일에는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포르쉐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르쉐의 최고 경영자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포르쉐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실제로 포르쉐는 2025년 9월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40개 기업들이 모여있는 닥스 지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포르쉐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99%나 감소했습니다. 한때 40억 유로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고작 4천만 유로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입니다. 포르쉐가 중국에 진출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첫 해의 판매량은 170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9만 5천 대를 판매하면서 중국에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포르쉐의 전 세계 매출 1위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포르쉐의 중국에서의 매출이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2주 전인 올해 1월 16일 포르쉐 본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의 인도량은 4만 1,938대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성기 2021년 대비 약 56%나 폭락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포르쉐의 중국 판매는 왜 이렇게 감소한 걸까요? 이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소비자가 차를 살 때 현금으로 깎아주던 직접 보조금이고 주황색으로 된 그래프는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2009년 전기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수조 원 단위의 보조금을 때려 부었습니다.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직접 현금 보조금이 완전히 종료되어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취득세 면제라는 혜택은 연간 약 55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외에도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내연기관차의 번호판을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기차의 번호판은 즉시 발급해줍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기차 올인 전략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중국에서의 전기차 비중은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회색은 내연기관차, 초록색은 신규 등록된 전기차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5년에는 1%밖에 되지 않던 중국의 신규 전기차 등록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25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54%까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2대 중에 1대 이상이 전기차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당연하게도 자국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BYD, 지커,
니오, 그리고 심지어 보조 배터리를 만들던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샤오미의 SU7과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과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놀랍게도 샤오미 전기차의 가격이 포르쉐 타이칸의 가격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산 자동차가 잘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이 차를 실제로 타본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Not exaggerating when I say this. This is a $42,000 car that feels like a $75,000 car if it were made here in the US. And that's the thing that's most impressive about the Xiaomi SU7. It's not often you see a car with great software, great features, great build quality, great versatility, range, and a great drive, and all stacked together. Like, that's pretty elite. If a car like this was available in the US for $42,000, that it would crush, of course.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자국의 전기차를 두고 무려 가격이 4배 이상이나 되는 포르쉐의 타이칸을 타야 하는 이유가 1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상황 때문에 포르쉐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타이칸은 2024년에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49%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등 외국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부자들은 이제 포르쉐를 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핸드폰, 노키아를 떠올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포르쉐의 위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차를 팔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가장 취약한 기업이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는 안타깝게도 미국 본토에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제품을 독일 본토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미국에 차를 팔려면 엄청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런 상황은 포르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포르쉐 CEO는 2030년까지 판매량의 8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공장을 고치는데 약 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차가 잘 팔리면 좋은데 차가 팔리지 않아도 이 막대한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 포르쉐에게는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르쉐는 살아남기 위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판매량의 80%까지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정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718 박스터, 카이엔 EV, 신형 911 터보 S 같은 새로운 자동차 라인업을 대거 선보이면서 판매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쉐는 자신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레이싱 기술을 양산차에 이식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포르쉐는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처럼 포르쉐의 화려한 부활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